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YS가 지금 사회 분위기가 안전도 많이 강조되고 있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매수를. 근데 거기에 정비사가 포함이 돼야 되고 아무리 사업이라 그래도 사업을 하신 지인은 정비할 게 없어요. 근데 사업법을 하려고 하면 그건 정비사가 필수 포함이 돼야 된다. 똑같은 동력 사용과 똑같은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사업자를 규제하고 통제하고 뭔가 안전한 걸 위해서 하신다라고 하시지만 그 기본 틀을 지금 계신 분들이 잡아놓으신 거에는 그 세부적인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 지금 아까 말씀한 초경량 장치 뭐 정비 같은 것은 다가 그 의견들이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서 좀 저희가 그런 것은 아마 좀 수정을 해서 초경량 비행장치 경우는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경량 장치 특성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 내부를 못해서 그래서 반영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 인증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초경량 비행장치 같은 경우는 안전성 이번에 원래는 기존의 항공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 안전성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서 전에는 안전성 인증을 안 받던 것들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에 한해서만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 목적으로만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안전성 인증 대상이 아니고요.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만 안전성 인증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전성 인증에 대한 부분은 개인 장치 개별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단위로 아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금년도에 그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을 안전성 인증으로 하는 기술 기준 개발하는 걸 연구용으로 추진 중이거든요. 올해 한 1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 3월달부터 적용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묶어놓으셔가지고 지금 다 그게 다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좀 더 세분화하셔가지고 초경량도 낙하산 위로 낙하산하고 똑같이 묶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G 패러글라이딩하고 그다음에 스카이다이빙에도 흔히 군대에서 쓰시는 몸통머리 동그란 거 하고 그다음에 사각형하고 G 패러글라이딩하고 활공비 활공각 거리 비행거리 다 틀려요. 거기에 대해서 돼 있는 것도 기본적인 조정수는 유사하고 비슷하지만은 기체 자체가 틀려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똑같이 구분을 낙하산 U하고 또 구분을 해 놓으시고 또 그거를 초경량 항공기로 분류를 해 놓으시니까 또 G 패러글라이딩도 물론 동력은 있습니다. 동력 패러가 있고 무동력 패러가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 국민생활체육에서 전국의 17개 시도에 산재해 있는 우리 모든 연합회들, 그 시군구에 있는 연합회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의 90% 이상이 다 무동력이에요. 그렇다면 이 규정 자체도 그런 쪽으로 세분화를 시켜서 묶어버리시면은 지금 그 동력으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해당 사항 되는 규제라든지 이게 거기에 지키기 위해서는 무동력은 그 말 그대로 레저인데 스포츠예요, 이것도 하나에. 우리가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까? 자전거에 대한 규제가 있으니까 자전거 사고 이게 그 패러글라이딩 인증 검사를 때문에 지금 시판되는 것, 그다음에 유통되는 것들, 사용하는 것들이 99.9% 이상이 인증된 장비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증이 국내에서 하진 않지만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인증 기관이 하거든요. 미국의 식약청 같은 FDA나 그런 거 인증받으면 우리나라나 전 세계로 다 통용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게 안 맞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레저 사업자가 하는 장비들을 따로 국토부에 그거를 인증을 받으라는 얘기고, 레저로 즐겨 주시려는 분들한테는 그게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법 자체가.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귀한 회의 시간을 좀 까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을 시행한다고 했으면 시도 시공을 홍보가 되더라도 그 규정은 적용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시행령은 어차피 아까 말한 사업자라는 문제를 시행되는 한국에 나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아니지. 충분히 그거는 그 유예를 정확하게 내년 3월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자를 보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조종자 자격증이 없는 행패로 하고 낙하산은 3월까지 유예가 돼 있지만 경량항공기나 나머지 열기구, 패러모터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해야 돼요. 네. 그 법 문구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패를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석이 임의가 이상했습니다. 뭐가 있어?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 자격증하고 인증 제도만 유예가 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는. 근데 이 법에 의하면 조종사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을 하시려면 등록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 법 자체를 유예한 게 아니시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걸 붙이게. 종목 한두 개만 빠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그 종목들이 원래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교육에 대한 영리 목적에 대한 사업 법적인 근거를 영리 행위는 교육은 가능하잖아요. 하고 있어요, 이미. 그걸 좀 더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무슨 요즘 알겠고 이제 더군다나 요즘 이거 아닙니까? 4월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데 아까 두 가지 내년상으로부터 적용한다는 거. 그러면은 그때까지 7월 15일부터 내년상으로까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는 건 그 시행을 그 내년상부터 시행되면 그걸 갖추지 않더라도 7월부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내용을 파악해봐야 되는데 요즘은 뭐냐면 사업을 하고 나면 A, B, C, D, E 조건을 갖춰라 이렇게 해놨는데 D, C는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D, C를 갖추지 않아도 사업을 해도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러면 완전 위험해지는 거 아무나 해도 된다는 말씀밖에 안 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는데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돼버리고. 제시하시는 의견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걸 명확히 하신 내용 중에 아까 좀 전에 질문하셨던 분의 내용하고도 같은 내용인데 전 세계에서 그 글라이더 우리 패러글라이딩 장비라는 걸 만드는 회사에서 전 세계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FAA에서도 인정해주고 있는 안전 등급을 다 받은 그런 안전 기구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를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업용으로 하니까 이거는 다시 또 한번 안전 등급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얘기거든요. 전 세계가 다 이거 안전하다고 안전 등급까지 매겨서 인정한 장비를 어떻게 해서 영업용 한다고 해서 다시 또 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잘 운영하시는 분은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뭘로 운영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저희 개정안을 보면 영업을 하시는 분은 장비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이런 장비 시절 남바를 다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 장비를 등록한다는 얘기는 안전 등급을 받은 장비라면 그거로 대체하는 게 맞는 것이지 다시 안전 등급을 받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되는가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전혀 확인을 안 하고 한다는 생각인 거는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앞전에도 뭐 다른 그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안전 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그거는 그 사람 문제고 우리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검사를 하겠다 장비를 그리고 장비를 등록하는 절차가 분명히 영업하는 사업자는 장비를 등록하게 되어 있고 장비를 폐기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도 말소 등록까지 다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오늘 파손됐다고 내일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손된 거에 대해서는 사용을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비용 부담 들어가지 않게 인정을 국가에서 해주겠다라고 장담을 법조항에 넣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누군가가 또 하나 이권 개입이 한 사람이 국내에서 이권이 개입이 돼가지고 누군가가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사장님 선생님 공무원이 누구 개인 돈벌이 주려고 보면 아니 이 얘기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한 얘기를 취지를 좀 정확하게 좀 알아들으십시오. 국제적으로 인증이 된 제품을 저희들은 쓰고 있는데
그거를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법에 너희들 다시 우리는 국내에서 이걸 인정 못했으니까 다시 인정을 받아라는 얘기는 아니 사장님 그러면은 한 번 들어오면 100년 동안 인정 안 받아도 그 장비가 안전하다고 작용할 수 있습니까? 그게 취지를 아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록할 때 인정받으면 당연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쓰다 보면 고장된 마무리 없이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점검받듯이 점검받으라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지 공무원이 그걸 누구 영리를 하게 하겠습니까? 아니 저기 선생님 생각은 그렇지만 이게 법제화가 되면은 누군가 분명히 이걸로 인해서 돈벌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취미 활동을 하던 사업자 하는 사람은 비용 부담이 이중으로 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이게 규정은 저희들이 보면 글라이더에 노화됐다 그러면 끝난 파일럿이 폐기처분하지 약간 사고 나면 죽거든요. 그 부분에서. 아니 지금까지 글라이더 상태에 사고 나면 한 번도 없습니다. 글라이더 다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고 났지 글라이더 때문에 사고 난 적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거를 주무 담당하시고 규정이다 법령에다 만드신 분들이 우리는 세부 사정을 너무 파악을 못하시고 모르시고 지금 준비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간담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지금 날짜는 다가왔고 그래서 당연히 어느 정도 아웃라인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던 사업자 부분, 안전검정 부분 이런 부분에서 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담회라는 걸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설명하셨듯이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 법 시행까지 다 돼 있는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모았다. 그럼 저희가 오늘 솔직히 여기 이 자리에 올 이유 가지신 분들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아니 그리고요. 지금 장비 부분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서 돈 벌었으니까 좋아요. 그 부분 갖고 정보를 받는다고 쳐요.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받듯이 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똑같은 기준이에요. 아까 택시 예를 드셨는데 택시는 승용차 똑같은 소나타를 써도 가스는 틀리게 장착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 틀려요. 근데 소나타 일반적으로 나오는 건 뭡니까? 틀려요. 그래서 검사 기준도 틀려요. 그런데 저희 거는 그 틀린 게 없이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은데 그걸 쓰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말씀드렸잖아요. 비용 증가가 어떻게 오느냐? 사업자가 자기 검사 받는 것도 있지만 저희 지금 쓰고 있는 건 대부분 수입입니다. 수입업자가 검사 부분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그 한 부분만 금액을 올리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야 돼. 왜? 평균 비용 배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 그 다음에 우리 또 얘기하시죠. 지요, 텐덤, 글라이더요. 여기서 5년, 6년, 7년 똑같은 기체 가지고 손님 태우고 있으신 분 있으면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왜? 이건 내가 같이 타고 뜨는데 산줄 나가서 흔들거리고 기체 구멍 나서 바람 새는데 내 목숨 내가 걸고 그 4만원, 5만원 벌려고 그 기체를 타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실제 사항을 제발 좀 파악을 하시고 이런 걸 하시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